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 장비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데 FY26 EQ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간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적에는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뭐 시간에 1% 오르고 있지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YY로 11% 정도 증가한 7.9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 매출이 비중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 낮아지진 않았더라고요. 중국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7%고 전년 동기가 25%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27%, 한국 20%, 미국 12%, 일본 8%이 정도 수준이어서 믹스가 지역별 믹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서비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이제 75%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14% 정도 늘었고요. 파운드리 67%, 디램 29%, 플래시 메모리 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이건 좀 뭐 슬로우한데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매출 비중 한 25% 정도 됩니다.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50%고요. 조정 영업이익은 YY로 16%가 증가한 2.55 빌리언 달러. 조정 영업이익률은 32.1%. 그리고 조정 EPS가 컨센서스 2.68달러 예상했었는데 2.86달러로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가이던스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이던스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 그 이전 분기에 실적 발표를 할 때 하반기부터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초입에서 이번에 회복되는 숫자를 보여준 것 같고 가이던스로 분기 가이던스로 8.45 빌리언 달러에서 9.45 빌리언 달러 약 뭐 중간값으로 9 빌리언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컨센서스는 8.15 빌리언 달러였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는 2.88달러가 컨센이었는데 3.16달러에 3.56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코멘트로는 그 올해 반도체 장비 사업이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YY로 14% 정도 성장을 했는데 남은 분기 동안에 더 많이 성장해서 CY로 이제 30% 이상 성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성장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플라이드는 최첨단 로직, D램,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AI가 매출 및 이익 성장에 매우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 26년 장비 시장 성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내년에도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자해왔던 AI 성장 흐름이 매우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회사는 생산 계획을 확대하고 재고 수준과 물류 역량도 강화하고 있고 수요 전망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고 대부분의 최첨단 파운드리 로직 및 디램 팹이 풀가동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들이 역사상 명확하고 장기적인 수준의 수요 가시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년 역시 또 하나의 강력하고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닝스콜에서 향후 성장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장비 사업의 30% 성장 시에 하반기 장비 매출이 약 145에서 15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27년에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2027년은 업계에서 또 하나의 사상 최고 기록의 해가 될 전망이고 고객사들은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 이상 팹 프로젝트를 추적 중이고 지난 분기에만 10개 이상 추가가 됐고 에이전틱 AI 추가 워크로드로 CPU, D램, 낸드 수요가 이전 전망 대비 의미 있게 상향됐고 매출과 EPS 성장은 1분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겠죠.
하반기 D램하고 파운드리 로직 지출 흐름과 2027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영역은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반기에는 선단 로직, D램, 첨단 패키징 모두에서 강한 성장이 예상되고, 여기에는 D램도 포함되는데, 2027년에는 2026년과 유사하게 AI 컴퓨팅이 견인하며 2026년 장비 매출 증가분의 80%를 차지하는 선단 로직, D램, 첨단 패키징 구도가 2027년에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비트 성장 전망은 몇 프로 상향됐지만 업그레이드 중심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낸드 비트 성장 전망치를 몇 프로 정도 상향 조정해서 이것만으로 업그레이드가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낸드 쪽에서 신규 증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 선단 로직이나 D램, 첨단 패키징 이쪽이 될 것이고, 낸드는 조금 더 시간이 가면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장비 업체의 실적 가속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였는데, 일단은 이번 분기까지는 조금 슬로우했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상당히 가속화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4분기 정도 보면은 매출 그로스가 한 자릿수 또는 역성장이었는데, 이번에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번에 11.4%의 매출 성장이 16.3%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더 크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률 자체도 30%대 초반에서 이번에 32%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회계분기 3분기를 보면은 그 매출 자체가 컨센서스는 11.7%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로 계산을 해보니까 22.6%의 매출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해서 계산이 안 되지만, 그 바텀라인 EPS 쪽에서 준 가이던스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EPS 성장은 YOY로 35.5%가 기록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이펙트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PS하고 주가 보면 이제 아직 상향 조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계단식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PER은 34.5배로 좀 이전에 그 기록했던 PER 상단을 뚫으면서 34.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비주 대표격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외에 다른 장비주들 올해 그 주가 퍼포먼스하고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올해 한 70% 정도 올랐고, 램리서치가 한 74% 정도 올랐고, ASML은 한 48%, 반도체 지수는 한 76%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대체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L 같은 경우는 필반 지수 전체가 현재 26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43배, 숫자가 거꾸로 냈네요. 34배인데 잘못됐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ASML 39배, 그리고 램리서치 39배. 그래서 30배대 중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영업 레버리지가 계속 나오고, 또 이 기업들은 장비 매출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이 약간 PER 쪽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어닝 파워 정도라면 이 정도의 PER은 합리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앞으로 매출 증가나 이익 증가에 의한 레버리지가 가속화되느냐,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는 아마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창에서는 우리 최 부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미국 이름이 2년 동안 3배가 됐다고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우리 코무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주식이 보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예. 열정을 갖고 참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업계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우리 최 부사장님과 우리 미국 팀 진짜 열심히 하자.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또 잘 짜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짜는 능력도 뭐 탁월하잖아요. 우리 최 부사장.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업계에서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소문 듣고 많이 찾아오시고, 국내 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그래도 깔려 있어요. 예. 국내 랩도 몇 군데 증권사에서 랩을 하다가 그 랩 운영 부서에 계신 분들은 서로 다 알거든. 서로 미팅하면서 요즘 어디가 잘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하고 랩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고, 어제도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제도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연락이 왔었는데, 미국 랩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그냥 조용할 때 어떻게 가입하신 분들이 예. 그냥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희 채슬리 TV를 계속 보셨으면 그죠? 예. 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하셨던 분들이 참 대박이 났고요. 지금 신한증권에서도 모집하고 예, 있죠. 신한증권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예, 오늘 마지막 날이고 월요일부터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가입해도 돼요? 선택입니다. 선택?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진짜 나 가입할게. 예, 신한? 예, 신한입니다. 가서 가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선뜻 저희가 막 크게 광고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수익률보다 훨씬 월등한 수익률을 내야지만 세금 문제를 커버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훨씬 좋았으니까 미국 시장에 특히 이제 선호도가 있고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고객분들이 또 따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특히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가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편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그 수익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고 그 기업들이 좀 스테디하게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종목 계속 끌고 가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1년에 한 25% 정도, 25, 6% 하면은 10년에 10배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 진짜 10년 후에 돈 필요할 때 1억이 10억 됐는데 그 중에서 2억 세금 깔끔하게 내고 8억 가죽 챙기는 그런 그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이상 가능해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예.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작년 3년 전에 주가 많이 안 좋을 때, 예. 반도체는 3년 주기로 항상 전고점 돌파합니다 하면서 하이닉스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연봉 차트 보면 똑같아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차트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결국 탑티에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움직이면 이렇게 식으로 비슷하게 올라간다. 설명을 좀 했었는데 지금 매출 증가율은 좀 심심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예. 네, 보이지만 아까 EPS 그로스가 예. 가이던스가 35%나 증가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제시했고 장비 주다 보니까 이익의 변동성이나 매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 소비재처럼 단단하게 그냥 매출 그로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도 났다가 뭐 그러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실적 발표 때도 좀 참고해서 봐야 되고 좀 그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면 예. 4년에 한 번 음봉 나오고 예. 3년 내내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그런 주식이라서 예. 사실 그냥 아까 10년 들고 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런 주식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앞단의 출에서 디램이나 이쪽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건 전 몰랐었는데 예. 여기 보니까 반도체 비중이 75고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가 3분의 2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운드리면 그냥 TSMC. TSMC. 예. 그다음에 물론 뭐 삼성전자도 예. 좀 있고 하지만 파운드리 비중이 3분의 2였었군요. 예. 그리고 디램,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있는 걸로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비주 투자가 약간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네. 만약에 25년 뭐 한 하반기쯤에 이 숫자들을 보면은 그냥 심심하잖아요,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심심한데, 이제 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바닥을 찍고 업사이클로 가게 될 거야라는 그런 한 2분기 또는 1년 이 정도를 내다보고 그냥 사야 되는 것이지, 이제 실적 보고 실적 별로네 이렇게 사게 맞아요. 되면은 이게 안 하게 되면은 사실 큰 기회를 놓치죠. 우리나라 장비주들도 막 비슷할 거예요. 그런 예, 결국 이제 실적이 막 꽂히고 정점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주가는 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들이 그런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의미 있게 담아가면 이것도 굉장히 짭짤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이상 올랐잖아요. 뭐 그렇게 뭐 세 자릿수 이상 오르고 그런 건 아닌데 리스크레비 리턴은 뭐 다른 타 종목들 못지않게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는 제가 모르는데 오석 과장 우리나라 장비주들은 이런 거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이나 밸류에이션이나 뭐 주가 퍼포먼스에 뭐 차이가 있나요? 장비 기업별. 예, 예. 저는 그냥 큰 관점으로 느끼는 거는 TSMC 체인 안에 있는 회사,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고객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회사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좀 보면 TSMC 메인으로 있는 회사들은 OP 마진이 적자까지는 않고 회사도 많고 대체로 한 20-30% 마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쪽이 특이한데요. 중국 쪽은 마진이 되게 좋아요. 항상 보면. 근데 실적 변동성도 크진 않고 근데 주가 변동성은 극심하고 밸류에이션도 얼마 못 받는다는 그런 특징들이 좀 기업마다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한 30% 나오는 기업들이 그래도 많은 편인가요? 많진 않습니다. 몇 개 있는데 뭐 이오테크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잘 됐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그리고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이 대표죠. TCK 이런 회사들이 좀 대표죠. 이 보면은 계속 번호지만 한 30%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라고 하더라도 사이클이니까 좋아질 거를
감안을 하고 모아가는 전략도 다음 사이클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 과장한테 돌발 질문해서 예. 내가 좀 약간 놀랬거든. 오 과장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차분하게 또 대답하네. 그러니까요. 야, 저 차분함. 예. 또, 이게 좀 자칫 돌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끔 앞으로 돌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답을 하네. 그런 거 보면 참 노련해, 그죠? 저 차분한 거 노련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준혁 주임이 씩 웃는데. 자, 모건 스탠리의 미국 전망에서 미국이 8,300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8,000을 바로 밑에 그렇죠. 평균까지 와 있는데 예. 미국 형님들 좀 힘내세요. 약간 예.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예, 심심합니다. 뭐 예. 7,500, 이 사상 최대 뭐 이제 7,500을 돌파했다. 예.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벌써 7,500 예. 돌파했는데 그렇죠. 미국 좀 힘내. 막 약간 좀 예. 앞에서 좀 동생이 끌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 좀 듭니다.